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DX입니다. 이 기업은 IT 서비스 사업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66.4%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횡보세를 좀 유지했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올해부터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4월부터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뭐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 포스코 그룹주나 이제 kok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기업 가치랑 상관없이 지나친 수급이 쏠리면서 말도 안 되게 좀 올랐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온 상황입니다. 딱 지금 시점이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크게 내려왔고, 하지만 이제 금요일날 최근 거래일에는 한 9%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물린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여전히 수익 구간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은 중립, 외국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쨌든 한 달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7월 11일 요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이때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또 600억 이상 이렇게 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고, 최근에 스탠스 보시면은 거의 개인은 좀 매수하고 있다. 연일 거의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사고 팔고 좀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여전히 계속해서 매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매 비중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 미만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과거에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뭐 종종 이렇게 두 자릿수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현재.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차장고도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3개월 전에 1100만대, 지금은 1000만대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안정세를 찾고 있고, 대차장고도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공매도 걱정은 전혀 없는 기업이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매출부터 확인해 보면요, 9200, 9600, 9600, 자, 어쨌든 8600. 과거에는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조금 횡보하면서 눌렸다가 작년에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1조 1000, 올해는 1조 5000까지 올라오는 최근의 흐름이고요.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과거엔 지지부진하고 눌렸다가 적자까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턴어라운드 성공, 600억, 그리고 올해는 1200억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적자를 계속 기록을 했었고, 작년, 올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실적 굉장히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좋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 보시면 80, 84, 85, 80 거의 80대 유지하다가 조금 올랐어요. 작년에 105, 올해는 112. 그래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100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ROE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9, 11,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었죠 이때. 그래서 좋았을 때는 11 정도, 그리고 작년에 또 개선이 됐을 때 12 가까이 좀 올라왔고, 올해가 거의 더블업 되죠. 22까지.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특히 수익성이 좋은 상황이다. 작년에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EPS 보시면 뭐 비슷한 흐름이에요. 어쨌든 과거에 지지부진했고, 작년에 300, 올해 645, 2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좋고요. 자, 그리고 배당이 좀 아쉬워요.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75원, 올해도 75원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24%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까지는 그래도 1%대 유지를 했지만,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48배, PBR은 9.8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요, 살짝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도 약간 싼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55.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7.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호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뭐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포항 제철소 수해 피해 복구 프로젝트의 수익 인식이 2분기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 크게 증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좀 괜찮았고요. 자, 동사는 이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5%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98% 증가, 역시나 좋았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도요. 자, 2차 전지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 소재 분야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이제 동사의 이제 그룹사죠. 포스코 그룹사 대상으로 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분야 사업 기회가 증가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좋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호실적 배경이 이런 독자 경쟁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룹의 영향이 좀 컸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포스코 DX의 내부 거래 비중은요 83%예요.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외 2차전지 생산설비 투자와 EIC, 이 전기 계장 컴퓨터죠. EIC 사업부의 탄탄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3분기 매출은 4천억 원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3분기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어서 올해 포항과 캐나다 퀘벡에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을 증설하는 등 여러 수주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IT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올해 포스코 DX의 수주액은 2조 14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수주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영업이익은 1852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52.7% 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괜찮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일단은 괜찮다고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메리트가 엄청 큰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싼 구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진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엄청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메리트 있는 구간은 어쨌든 앞자리가 2는 가야 돼요. 2만원대는 들어 진입을 해야지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이고, 3만원대 진입을 했을 때는 메리트는 작지만 진입은 가능한 정도의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진입 관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보유자분들 이제 대응 방법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은 자, 목표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7,000원 보고 있습니다. 37,000원 대충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3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그래도 볼 수 있는 구간, 목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흐름이 좀 살아있고 탄력이 좀 붙는다면 다시 한번 좀 4만원대 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기업 가치로만 봤을 때 그래서 좀 정상적인 목표가는 37,000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재료 자체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저는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더 위에까지 봐야겠죠. 근데 목표가 설정은 항상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업황에 문제가 없는지, 기업에 어떤 악재는 없는지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홀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당연히 이런 데서 물리면 안 되죠.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구간이고, 들어가더라도 손절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데서 물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물리셨다면 어쨌든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평단 관리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 탈 수 있는 구간이어서 한 번 정도 물 타서 37,000원, 가능하다면 35,000원 밑으로 안정적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은 35,000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37,000원, 이제 그리고 최대 35,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좀 평단을 맞춰 주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단 관리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도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